이것은 우연일까요? 조선의 작은 마을, 초가집 사이로 수백 년을 이어온 백성의 삶. 우리는 오랜 세월 강대국 사이에서 흔들리며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집도, 산업도, 희망도. 1960년대 세계 최빈국. 미군이 던져준 초콜릿 하나에 아이들이 환호하던 시절. 연탄가스 사고가 겨울마다 신문을 장식하던 나라. 그 나라가 2025년 세계 6위 수출 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스타디움에서 한국어 노래가 울려 퍼지고 프랑스 파리에서 명품 브랜드의 얼굴이 한국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입니까? 작은 반도 국가가 전쟁 폐허에서 세계 문화 중심으로 올라서는 일. 이것이 단지 경제 성장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역사 속에 준비된 어떤 섭리의 결과일까요? 2050년,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섭니다. 전쟁 후 희망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던 때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섰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그리고 이제는 문화. 영국 런던에서 한국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장입니까? 아니면 역사 속에 준비된 시간입니까?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산업을 일으켰고 기술을 축적했고 그리고 이제는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장이 아닙니다. 역사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1960년대 초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 남짓이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차에 아물지 않았고 산업 기반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기는 자주 끊겼고 공장은 많지 않았으며 농촌에는 여전히 소달구지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수출 $1억. 그것이 당시 대한민국 경제의 전부였습니다. 세계는 이 나라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일상이었고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원주에 의존하는 국가가 아니라 수출로 살아남는 국가. 작은 공장에서 만든 섬유와 신발, 가발과 장난감이 배를 타고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며 경부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포항에 제철소가 세워졌습니다. 울산에는 거대한 조선소가 들어섰고 강 위에는 다리가 놓였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는 세계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빨랐습니다. 1977년 수출 $100억 돌파합니다. 불과 10여 년 만에 100배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와 90년대 자동차는 세계 시장으로 나아갔고 반도체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메모리 반도체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조선, 자동차, 전자, 배터리. 이제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설계하고 시장을 움직이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2025년 수출 $7천억. 세계 6위.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공급망의 중심으로 올라선 나라. 이것은 단순한 성장 이상의 변화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추격하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기술 표준을 만들기 시작했고 반도체는 글로벌 기업의 심장이 되었으며 자동차는 유럽과 미국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업은 세계 최대 수주량을 기록했고 배터리 산업은 미래 에너지 시장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작은 반도 국가는 세계 공급망의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개발도상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산업 강국, 기술 강국,
그리고 다음 단계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산업을 넘어 문화로. 그러나 대한민국의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물건만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음악이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가 자막과 함께 세계로 퍼져나갔고 한국어 가사가 외국인의 입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업의 성공 위에 또 하나의 변화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문화. 2000년대 후반부터 한류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일부 지역의 현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음악이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한국어 가사가 영국과 프랑스, 미국의 젊은이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미국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세계 음악 시장의 중심이라 불리는 그 무대 위에서 한국어 노래가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스타디움에서 수만 명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고 프랑스와 독일,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있는 신호였습니다. 과거 우리는 문화를 수입하던 나라였습니다. 미국 영화, 일본 음악, 홍콩 액션 영화에 열광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가 한국 콘텐츠를 기다립니다. 드라마는 동시 공개되고 예능은 자막과 함께 확산되며 한국 배우와 가수는 세계 명품 브랜드의 얼굴이 됩니다. 산업이 기반을 만들었다면 문화는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의 중심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운 세대가 있었습니다. 한류의 주인공은 황혼의 세대가 아니라 10대와 20대, 그리고 30대 초반의 젊은 층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콘텐츠를 번역하고 자막을 만들고 SNS를 통해 전 세계에 공유했습니다. 하나의 음악이 하루 만에 지구 반대편으로 확산되는 시대. 한국 콘텐츠는 이 디지털 파도를 가장 잘 탔습니다. 글로벌 플랫폼도 이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OTT 기업들은 한국 제작에 직접 투자했고 한국 드라마는 190여 개국에 동시에 공개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역 콘텐츠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콘텐츠 허브로 떠올랐습니다. 산업이 토대를 만들었다면 문화는 영향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K-팝은 기존의 음악 산업 구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했고 음악, 안무, 영상, 패션이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였습니다. 스타디움 공연은 하나의 도시 경제를 움직일 만큼 성장했고 수만 명의 팬들이 국경을 넘어 이동했습니다. 한국어 가사를 한 음절도 틀리지 않고 따라 부르는 해외 팬들의 모습은 이 현상이 일시적 유행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자발적인 홍보자였고 번역가였으며 후원자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이처럼 조직적이고 열정적인 팬덤은 매우 드문 현상이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도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은 한국 제작사에 직접 투자하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는 동시에 수십 개국에 공개되었습니다. 한 작품이 하룻밤 사이에 전 세계로 확산되는 시대. 한국 콘텐츠는 더 이상 지역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패션과 뷰티 산업도 이 흐름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세계 명품 브랜드는 한국 가수를 모델로 세웠고 서울은 아시아 문화의 중심 도시로 떠올랐습니다. 산업이 만든 기반 위에 문화가 쌓였고 문화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합니다. 노래는 영어와 한국어를 넘나들고 안무는 짧은 영상으로 재가공되며 팬은 소비자가 아니라 확산자입니다. BTS의 팬덤. 아미는 전 세계에 1억 명에 이르고 이들은 BTS를 홍보하고 번역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가르치고 굿즈를 사고 서포트합니다. K-팝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BTS는 1960년대 세계를 강타한 20세기 최고의 락밴드 벤틀스와 견줄 만한 아니 그를 능가하는 K-팝 가수가 되었고 그의 경제 유발 효과는 연 수조 원 이상입니다. 공연하는 곳마다 그 도시 전체를 들썩이게 합니다. 올 7월 런던 토트넘 구장 공연 예약은 12만 장이 순식간에 매진되었다 합니다. BTS와 블랙핑크는 미국 빌보드 정상에 오르고 영국 오피셜 카츠에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대 음악 축제에도 무대에 섰습니다. 수만 명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장면은 세계 음악 산업 구조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K-팝은 아시아 장르가 아니라 글로벌 장르입니다. 세계 명품 브랜드는 한국 가수를 모델로 씁니다. 루이비통, 샹젤리제, 디올 런웨이의 중심에 한국 아티스트가 서 있습니다. 서울은 패션 위크의 신흥 중심지로 떠오르고 한국 스타일은 트렌드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KBBT는 기초 화장품 시장을 재편했습니다. 성분 중심, 피부 과학 기반, 합리적 가격 구조. 글로벌 드럭스토어에 한국 브랜드가 진열되고 피부 관리 루틴은 한국식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뷰티는 단순한 화장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김치는 슈퍼푸드가 되었고 라면은 글로벌 간식이 되었습니다. 한식은 발효와 건강이라는 키워드로 재해석됩니다. 한식당은 뉴욕과 런던의 중심계 자리 잡고 한식 셰프는 미슐랭 가이드를 장식합니다. 음식은 가장 빠르게 문화를 확산시키는 힘입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드라마 자막을 넘어서 직접 이해하려 합니다. 언어는 가장 강력한 문화 확산의 증거입니다. 이 흐름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세계 유력 언론들은 이미 한국의 문화 영향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The New York Times는 한국 대중문화를 글로벌 주류로 진입한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Economist 역시 한국을 아시아 콘텐츠 허브로 지목하며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관들은 문화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은 한국 제작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한국 콘텐츠는 190여 개국에 동시 공개되는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한류의 주소비층은 10대와 20대, 그리고 30대 초반의 젊은 세대. 그들의 시간은 앞으로 수십 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세대 기반의 확산입니다. 문화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국가 브랜드를 형성하는 힘입니다. 소프트 파워는 외교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미 한국은 문화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50년 대한민국은 제조 강국을 넘어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복합 강국으로 성장할 능력을 모두 갖춘 국가입니다. 산업이 기반을 만들었고 문화가 이미지를 만들었으며 기술이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은행과 국제기구들은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합니다. 월드뱅크는 지식기반 산업과 창의 산업이 미래 성장의 핵심이라고 분석해 왔습니다. 유네스코 또한 문화 다양성과 창의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라고 평가합니다. 글로벌 투자 자본은 이미 한국 콘텐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작 시스템은 글로벌 표준에 맞춰 설계되고 IP 확장 구조는 영화와 드라마, 게임과 공연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류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진화입니다.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된 확산 구조,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된 유통 시스템, 그리고 빠른 기획 제작 능력. 이 세 가지 요소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기반입니다. 2050년, 대한민국은 산업 강국을 넘어 문화기술 융합 국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 그러나 이 땅의 역사는 짧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침략을 받았지만 사라지지 않았고 강대국 사이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남의 땅을 탐하지 않았고 그러나 쉽게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가난은 길었지만 포기는 짧았습니다.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고 자녀 세대에 희망을 남겼습니다. 속도는 생존의 방식이 되었고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가 되었습니다. 산업의 성공도 문화의 확산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기적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축적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2050년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것은 우연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입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흙먼지 날리던 시골길을 맨발로 걷던 시절을, 공중 화장실이 없어 난처했던 도시의 풍경을, 연탄가스 사고 소식이 겨울마다 들려오던 시대를, 가난한 시골 아이들이 맨땅 상경에서 구두 닦기, 껌파리, 신문파리, 넝마주의 등 하며 생계를 이어간 시절, 그때 우리는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하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의료기술은 글로벌 상위권이며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됩니다. 한 세대 만에 구석기에서 철기로 넘어온 것 같은 변화. 이것은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낸 시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는 묻고 싶습니다. 2050년을 살아갈 세대는 이 시간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2050년, 서울은 아시아 문화금융의 중심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 기업은 글로벌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고 AI는 실시간 다국어 드라마를 제작합니다. K-팝은 하나의 장르가 아니라 글로벌 표준이 되고 한국어는 아시아의 공용문화, 언어 중 하나가 됩니다. 한국 브랜드는 제품이 아니라 경험을 수출합니다. 문화 GDP는 제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대한민국은 세계 소프트파워 상위 3위 안에 듭니다. 이것이 과장일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미래일까요? 세계 창의 산업 규모는 이미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유네스코는 문화 창의 산업이 전 세계 GDP의 약 3% 이상을 차지한다고 분석합니다. 월드뱅크 역시 지식 기반 산업과 콘텐츠 산업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이라고 평가합니다. 글로벌 음악 산업 매출은 2023년 기준 280억 달러를 넘어섰고 IFPI,
즉 세계음반산업협회는 디지털 스트리밍이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4위 음악시장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드라마와 영화,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 수출액은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비앤파이낸스의 글로벌 소프트파워 지수에서 한국은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소프트파워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관광, 소비, 투자 유입과 직접 연결됩니다. OTT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4천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AI 기술과 결합한 콘텐츠 제작은 생산 비용을 낮추고 확산 속도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현재의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확대한다면 2050년에는 문화산업이 제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낙관이 아니라 현재 성장 곡선의 연장선입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 2050년 세계 문화 시장은 지금보다 2배 이상 커져 있을 것입니다. AI가 음악을 작곡하고 가상 아이돌이 실시간으로 공연을 하며 콘텐츠는 국경 개념 없이 소비됩니다. 그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만 되어도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산업이 됩니다. 한국어는 아시아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필수 제2 외국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광객 3천만 명 시대, 문화 수출이 자동차 산업과 맞먹는 규모. 이것이 허황된 상상일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흐름의 연장선일까요? 우리는 지금 역사의 가속 구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긴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가난을 견뎠고 전쟁을 지나왔으며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불과 한 세대 안에 일어났습니다. 흙먼지 날리던 길을 걷던 아이들이 이제는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변방의 작은 나라로 보지 않습니다. 기술을 가진 나라, 문화를 가진 나라,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인식합니다. 2050년, 대한민국은 얼마나 더 올라가 있을까요? 그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속도, 집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기질. 산업을 넘어, 문화를 넘어, 이제는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로. 역사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 산업을 일으켰고 기술을 축적했으며 문화를 세계로 보냈습니다. 세계는 이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처럼 빠르게 올라선 사례는 세계사에서도 드뭅니다. 가난을 견뎌낸 세대, 밤낮 없이 일한 우리 선친 세대들,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던 부모들, 그리고 디지털 시대를 가장 빠르게 받아들인 젊은 세대, 산업과 문화가 동시에 성장한 나라. 2050년, 대한민국은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화는 연쇄 산업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구조가 유지된다면 2050년의 시나리오는 완전히 비현실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계 창의 산업 규모가 2050년 4조 달러 수준으로 확대되고 대한민국이 그중 5%만 점유한다면 2천억 달러 규모 산업이 형성됩니다. 이는 현재 주요 제조업 수출 규모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이미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스마트폰 보급률, 디지털 인프라에서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OECD 최고 수준이며 고등교육 이수율 또한 높습니다. 사람이 자원인 국가에서 교육 수준은 곧 산업 경쟁력입니다. 또 한국의 속도 문화는, 즉 빨리빠르는 의사결정과 실행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여러 해외 학자들이 주목해왔습니다. 서울은 이미 아시아 문화 허브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문화는 단순히 GDP 항목이 아닙니다. 국가 이미지, 브랜드 가치,
투자 매력도 관광 수요를 동시에 움직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소프트 파워를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 부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자산.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반 위에 문화 자산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산업, 기술, 교육,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문화 확산 구조. 이 5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하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2050년 대한민국이 초인류 문화대국이 될 가능성은 감정의 선언이 아니라 구조적 가설입니다. 역사는 우연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 방향 위에 선택과 준비가 더해질 때 기적은 현실이 됩니다. 2050년 대한민국은 초인류 문화대국으로 갈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이미 컨텐츠 수출이 200억 불을 넘어섰고 문화 영향력 확대되고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쳐서 패션 뷰티 푸드 제조업 수출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2050년 초 문화대국. 우리나라 그 꿈의 판타지의 근거는 첫째 우리 민족의 창의력과 근면성을 들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치구기, 철갑선, 그리고 세계 유일의 창에 과학적인 문자 한글, 우수할 뿐 덜어 만든 사람과 연대가 확실한 한글 문자가 있어 한국인의 교육과 삶의 질을 높입니다.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우는 24시 편의점, 새벽 야간 택배 배송, 심야 운행버스, 아직도 불은 24시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높은 교육열과 스피드입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이고 사람이 자원인 나라에서 높은 교육열은 지식산업에서 최고의 경쟁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스피드, 즉 빨리빨리 문화는 누구도 따라올 수는 무기입니다. 급속한 초고속 성장을 이룬 원동력은 한국의 스피드가 아닐까요? 앞으로도 더 빠르게 첨단 기술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앞서 나갈 것입니다. 셋째, 우리 민족성입니다. 우리는 뛰어난 예술적 감각이 있고 해학이 뛰어납니다. 신라시대 처용, 우륵, 봉산탈춤 등은 고통, 가난, 억압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강강술래에서 보듯이 전쟁도 놀이로 바꿉니다. 우리 민족은 끈기도 뛰어납니다. 중국, 러시아, 서유럽, 중동까지 국복시킨 징기스칸 원나라에게 100년 동안이나 항전하여 나라를 기어코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착합니다. 5000년 역사에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하지 않았으며 우리 침략국에게 보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말기 한국에서 선교를 했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 등은 조선 사람을 온순하고 친절하며 인내심이 강하며 배우려는 열정이 있다. 복음에도 잘 순응하며 마치 천사와도 같다. 하나님의 큰 미래가 있다고 믿는다고 예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 위에 우리가 준비한 어마어마한 미래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